자, 그럼 이제 바로 한발 기업들 들어볼 시간입니다. 한발 네. 기업들 김영민 매니저님. 어떤 네. 기업입니까? 오늘 저는 이제 로봇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아, 오. 방금 전에 소리 없이 강하다 이 레간제 이 광고 거의 20년 전에 광고거든요. 네. 너무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이제 사실 그- 저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네, 모르죠. 모를 것 같아요. 거의 네. 20년도 전에 나온 이 레간자 너무 거리를 오랜만에 두드려라. 들어가지고 거리를 두벼라 누비라 네. 모르죠. 제가 이빵 터지는 바람에. 네. 자, 오늘 저는 로봇 종목을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로봇 종목들 중에서 이게 김준호 매니저님이 한번 소개를 하셔가지고 아직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종목들이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하고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로봇 네. 대장주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로봇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닥 차트예요. 우리가 연초에 900포인트 근처, 이제 거의 890선 정도에서 이제 연초에 코스닥 차트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2월, 3월 오면서 이제 거의 연초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수는 일단 연초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오히려 연초 수준 넘어서서 어저께 2,700을 살짝 넘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종목들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도 이제 조정받은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연초 수준보다도 지금 회복이 덜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로봇 종목들 그리고 방금 전에 리뷰해드렸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엊그제 우리 또 소외된 업종으로 짚어주셨던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가는 것과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막 고가권으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다 보니까 많이 못 오른 종목 중에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로봇 업종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추세가 좀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1년에 이제 설립이 좀 된 기업이고 상장은 이제 2022년에 이제 상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아주 화끈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잠재력이 이제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요. 플라스틸 사출 이제 자동화 장비 이 플라스틸 사출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제 제조 공정에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이런 산업용 로봇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전방이 이제 자동차라든지 의료기기 쪽, 2차 전지 쪽 이런 쪽에 이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그룹 그리고 이제 LG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이제 1,600개가 넘는 이제 주요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화 장비라든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급증하는 추세고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실제로 직교 로봇이 지금 한 8조 원 정도 이제 시장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협동 로봇이 10조 원, 의외로 수직 다관절 로봇이 시장 규모가 거의 20조 원 정도라고 해요. 수직 다관절 로봇이 아무래도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화 로봇 거의 모든 로봇에 이제 수직 다관절 로봇이 다 쓰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협동 로봇이 뭐 연평균 거의 30%, 35%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직교 로봇이라든지 다관절 로봇도 오히려 협동 로봇 못지않게 동반해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삼성이라든지 현대, 뭐 한화, LG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CES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로봇 산업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드디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 우리가 아까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양극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로봇은 가장 핵심적인 게 정밀 감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모닉 감속기, 초정밀 감속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용 감속기 국산화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저께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결국 로봇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수직 계열화,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밸류 체인을 다 만들어 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야만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점유율 경쟁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이런 수직 계열화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직 이제 뭐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직교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드는 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또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올해 4분기 때 이제 청라에 있는 신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캐파 규모로 봤을 때 생산 능력 규모로 봤을 때 무려 이제 5배가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올해 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까지는 이제 연간 실적이 적자였거든요. 뭐 로봇 기업들이 SPG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맞아요. 적자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이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올해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를 좀 서서히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뭐 크게 급등을 한다라거나 뭐 거래량이 급증을 한다라거나 그런 이제 이상 신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소강 국면이고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매집이 서서히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종가 이제 28,8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4,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 기업 유일 로보틱스가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로봇 기업도 그 한정된 자금 안에서 수급이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주로 쏠리니까 네. 성장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좀 추세를 돌릴 만한 재료가 없나. 네. 아무래도 다음 주 26일일 텐데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상장 어떻게 로봇 좀 분위기 전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될 때하고는 조금 이제 차별화가 다르다?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워낙 또 대장주, 강했죠. 뭐 예. 협동 로봇 1등이고 대여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종목들을 좀 끌고 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요번에 상장되는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가 지금 2만 원으로 결정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일반 공모가 이제 시작돼서 26일 날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이 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 로봇 종목을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요 종목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또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도 지금 웨어러블 로봇 보핏 뭐 출시를 한다 만다 논란들은 있었지만 이미 이제 의료 현장에 출시가 돼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삼성 쪽에서 밝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또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환기 효과가 분명히 좀 생길 수 있고 요것도 넓게 보면 의료기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료기기용 로봇, 의료용 로봇을 이제 만드는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또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선별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의료용 로봇에 또 뭐 하나 이제 종목 하나가 추가될 수 있는 네.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네. VS를 준비해봤는데 김준호 매니저에게는 가혹한 VS를 오늘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렌시스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좀 묶어봤습니다. 아, 정말 기권하고 싶어요. 하나만 선택해 네, 주셔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래도 당연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주가 탄력도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렌시스가 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어저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신성장 동력으로 감속기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맞아요. 이제 뭐 하모닉 감속기, SBB테크, 정미 감속기 1등인 SPG가 또 6% 가깝게 좀 상승 흐름이 모처럼 나와줬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감속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어제 좀 시세의 분출이 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로봇의 가장 좀 상징적인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또 정말 진짜 사명을 삼성 로보틱스로 지금 변경을 하고 또 그리고 삼성의 어떤 인수 시기가 좀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세 분출이 되면서 로봇 섹터 안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명심상부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이고 좀 이제 가벼운 어떤 주가 탄력도 면으로 봤을 때는 이렌시스고요. 근데 사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또 로봇 사업 관련해서 TF팀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유일 로보틱스가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또 이제 삼성전자, 뭐 LG 1,600개 글로벌 기업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셋 다 좋긴 좋지만 그래도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를 피닉스님은 지분으로 본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봇 그렇죠. 스타 등이 주가가 좋은 이유가 대기업 지분 참여인데 어떻게 유일 로봇도 대기업 지분이 있나
하나로 사실 질문 이제 받더라고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제 지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로봇 기업들은 수직 계열화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지분 참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가장 높은 게 이제 감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렌시스라든지 SBB테크, SPG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다관절 로봇, 직교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수직 계열 로봇을 만들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이제 투자를 해 나갈 거라고 보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대주주 이제 지분이 워낙 높아요. 지금 유통 주식 숫자가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일부를 팔아도 경영권에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직 계열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도 맞아요. 좋을 것 같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준비해 주셨습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를 강조하고 있는데 3일 연속 아닌가요? 네, 거의? 오늘도 네. 또 가져왔습니다. 예. 사람의 일관성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클론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첨단 세포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암을 치료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 관련해서 뭐 네스트라든지 에피맙 또 그리고 이제 아티 세포 치료제를 지금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에클론이 지난달에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그 이유가 제2의 이제 HLB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적용이 됐는데 2016년도에 이제 중국의 헬리우스라는 그룹에 기술 이전이 됐어요. 표적 항체 신약 AC101이 헬리우스 그룹에 기술 이전됐는데 2022년도에 임상 이상 결과가 효능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유암 치료제인 AC101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리보세라믹 간암 치료제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HLB처럼 제2의 HLB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AC101이 임상 진행 단계에서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시판 허가가 난다고 했을 때 로열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에클론의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또 AT101이라고 혈압암 치료제 난소암 치료제 그리고 자가면역 치료제 또 이중항체 치료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최근에 에클론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제가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ADC 항체 약물 적합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DC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앱티스라는 기업과 또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ADC를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한 업체이다 보니까 결국 에클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이제 항체 또 치료제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ADC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같이 적용될 수 있고 이번에 또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또 이제 자체 플랫폼 기반 카티 치료제 또 그리고 이중항체 관련해서 연구 개발 결과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미국 아마케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적용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에클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시간에 의해서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시세가 좀 분출됐다가 또 이제 HLB 변동으로 인해서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흔들거렸었는데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살짝 밀려서 또 약간 깔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요 18,800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키워드는 4월 암마케인 것 같습니다. 보유 파이프라인에 이 암만 있으면 관련된 4월 이벤트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사실 국내 시장에 가장 우려되는 점 세론 뉴스 아닙니까? 네. 기대감이 너무 많이 일찍 선반영되고 있어서 오히려 4월을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앞둔 맞아요. 시점에서 큰 세론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4월 5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아마케가 4월 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3월도 거의 한 2, 3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그 기대감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을까. 근데 JP모건만큼의 어떤 세론이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게 또 바로 5월달에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를 앞두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때만큼의 어떤 큰 세론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세게 분출되고 또 이제 기대감이 많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도 네. 어느 정도 좀 이번에는 큰 세론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VS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영희 매니저님, 네. 앱클론하고 펩트론, 오스코텍 좀 다양하게 지금 바이오에서 네. 핫한 기업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어려워요. 이게 네. 이제 사실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또 놓칠 수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에클론은 ABL 바이오의 이제 동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항체 신약이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아까 앱티스 ADC 쪽으로도 이제 진출한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앱티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동아ST가 작년에 인수했던 기업이에요. ADC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에클론은 이 혈액암에 이제 쓰이는 게 결국은 이제 CART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방면으로 지금 뭐 매력적인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에클론 당연히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펩트론도 어저께 HLB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제 협상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빠그라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아주 강하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도 어찌 보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렉라자와 관련된 이제 이슈잖아요. 이제 상용화 시기가 조금 더 이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3분기 안에 이제 유한양행하고 존슨앤존슨이 이제 삼상에 대한 이제 시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면 로열티가 이제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트렌드. 항암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4월 달에 이제 미국의 암 학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암 파이프라인,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의 한계를 이제 좀 뛰어넘기 위해서 ADC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그 병용 투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중항체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재료를 좀 감안을 하면은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은 요 중에서는 그래도 또 앱클론이 아닌가. 앱클론. 왜냐하면 앱클론이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산발적으로 또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오늘 이제 탑픽 기업 중에서는 앱클론을 탑픽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아까 이제 김현 매니저도 앱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 앱티스와의 ADC MOU 체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뉴스 보면은 MOU 체결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네. MOU 체결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잘 네.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근데. 근데 뭐 MOU 체결은 네. 사실 구두 계약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제 법적 효력이 없지만은 저는 이제 ADC 쪽에 이제 모멘텀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주가 상승에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제약바이오의 어떤 트렌드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항체 약물 적합체 ADC였고 요즘에는 이제 이중항체가 사실 제약바이오도 면역 항암제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에이벨바이오가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또 이제 에클론도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관련된 플랫폼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중항체 플러스 ADC까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삼중항체 또는 사중항체, 다중항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중항체 관련해서 지금 기술 개발에 들어간 상태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성공 방식을 그대로 에클론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그 암 학회에서도 가장 핵심 키워드가 또 ADC뿐만 아니라 삼중항체, 또 사중항체, 다중항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유도 미사일을 정확하게 지금 암세포로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와 또 그리고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예. 차세대 면역 항암제이다 보니까 모두 이제 면역 항암제의 가장 지금 진보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클론 또한 그 기술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번에 앱티스와 ADC 관련된 MOU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기대감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DC로 가는 첫 걸음을 우리가 지금 네. 보는 걸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번의 같아요. 얘기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제약바이오 업계 이제 이런 기술들이 아까 삼중항체, 사중항체 이제 얘기까지 해주셨지만 네. 결국은 이제 이 종양 타겟을 어떻게 이제 정밀하게 해가지고 약물이 그 타겟만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몸속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들까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이제 암이 극복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셔서 생명 연장의 꿈을 주식 투자로 이루셔야 된다. 건강하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할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제약바이오 예.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아무래도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만 HLB에 대한 그룹주 관심도 뜨겁습니다. 사실 맞아요. 어제 코스닥이 한 시기점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HLB 네. 때문이었고 악성 루머로 인해서 정말 급락세를 네. 보이다가 회사가 발빠르게 또 대처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바로 또 올렸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만큼 대기 심리가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어. HLB의 발빠른 대응이 굉장히 좀 주요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제 1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이거 쓸데없는 근거 없는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회사에 공지 나온 게 1시 30분이었어요.
그게 딱 30분 만에 바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회사의 이제 오피셜을 믿고 저점 매수에 이제 강하게 좀 나선 거다. 물론 루머를 유포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업계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예요. 사실 방금 전에 제가 펩트론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없는 어떤 악재나 루머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걸 매도의 빌미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70만 줄 넘게 팔았어요.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걸 너무 실제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신약이 이제 허가되냐 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늘이 동시만기일이었잖아요. 네. 어제 외국인들은 뭔가를 좀 팔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HLB를 무려 120만 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20% 넘게 이제 급등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또다시 이제 최고가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그냥 이제 매도의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동시만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좀 차익 실현을 좀 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선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만큼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HLB라든지 뭐 레고캠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내가 조정만 들어오면 사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관심이 좀 강하기도 하고 4월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오면 바로 매수하겠다라는 이제 심리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어제 이 루머 때문에 또 조금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겠는가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히려 그 대기 심리를 보고 이 정도면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여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일단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에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도 기술주와 함께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오전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네. 저는 오히려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뭐 시장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2010년도에 이제 도이치 사태인데 동시호가 상황에 큰 주가 하락을 일으켜가지고 큰 사태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후에는 이제 금감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시장에 빠진다는 속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한 방향이 결정되면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무조건 시장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반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리고 1월 시장에 우리 증시만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증시가 하락 조정 나왔을 때는 오히려 개파락 출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증시의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하락 출발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와 반반 매수도 또 증시의 어떤 증시 대기 자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파락 이후에 서서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설프게 뉴욕 증시가 상승이 나와줘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시장에 어떤 큰 모멘텀이 없으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전방 후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는 무관하게 지금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급도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이제 납폭과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최근에 엔비디아 하락과는 무관하게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떨어진다면 좀 기회로 삼아보는 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어디에서 올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올해 첫 공매도가 없는 내마녀의 날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미할 것이다, 아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확인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영민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네. 의견이신지 그리고 버틸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매도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현물에서 이제 매도 좀 나올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2월 이후에 정말 우리 국내 증시 집중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시작되면서부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10원대 연중 거의 최저점까지 이제 흘러내려 있는 상태인데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막 금융주들을 막 집중적으로 사들여 버리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빠져있던 종목들, 소외된 섹터에 대한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걸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뭐 로봇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성장 섹터 종목들 네. 중에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사실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매니저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오늘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해서 큰 맥락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늘만 본다면 좀 소외된 섹터, 소외된 기업들이 올라갈 여지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대형 종목들 좀 빠진다면 오늘 좀 추가 매수하는 전략들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매니저의 한 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매니저, 유일 로보틱스, 김준호 매니저, 앱클론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